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조금 시작이 늦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2년 연속 여당 연찬회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연찬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이제 참석했잖아요. 그때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찬회를 마친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다. 하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서 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연찬회를 안 갔어요. 원래 대통령이. 예. 그리고 연찬회에 굳이 할 얘기가 있으면은 다 끝나고 나서 그 점심을 먹거나 뭐 저녁을 먹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갔고 올해도 갔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했지만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당을 장악하겠다. 뭐 당 군기를 세우겠다. 뭐 용산 거수기로 전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노컷뉴스가 쓴 건데 여당 윤 온다의 토론 중단 연찬회는 대통령 기세우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모든 토론을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연찬회에서 이제 발언하고 그게 뭐 막 논란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조금 약간 좀 부글부글한다. 대통령한테 충성맹세하려고 좀 연찬회 하는 거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하던 토론을 중단할 정도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당청 분리 옛날에는 요즘 뭐 당정 분리 뭐 그래서 이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전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이제 뒤에서 협력을 해도 그런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고 지금까지 했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다 무너졌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룰 브레이커다. 예, 룰을 그러니까 뭐 그동안 지켜졌던 관행들 뭐 관습들 뭐 이런 것들 법으로 꼭 규율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다 깨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윤 대통령 어제 발언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정부가 부실 기업이었다. 분식회계 하고 내실도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관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이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찔했다라는데 제가 뭐 이거를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민주당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폭주에 아찔한 사람은 국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지금 뭐 생각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을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윤석열 지금 정부 때문에 지금 제 정신이 좀 아찔하다. 특히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혼자 십자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앞에서도 계속 이제 비판도 많이 하시고 제가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모든 게 다. 어제 이제 연찬의 발언들을 보면은 다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념 얘기도 했어요. 이념 얘기하고 언론이 다 이제 야당 편만 들어서 다 100% 비판만 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뭐 좌파와 우파가 나는 건데 방향이 다르니까 같이 갈 수 없다. 뭐 등등 해서 그냥 제가 십자군자 성전을 벌이고 있구나.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는 절대 손잡을 수 없고 이들을 다 척결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정 운영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홍범도 장군 뭐 흉상 뭐 이전부터 등등해서 지금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윤 대통령이 이념에 따라서 정책하지 않겠다. 국민 편가르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하고 지금 상황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거 안 믿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떤 진중권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뇌에 공백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뉴라이트 사상으로 급조돼서 채운 다음에 그거를 마구마구 이렇게 즐기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매우 뚜렷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게 최근에 이제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극우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이제 뉴라이트 사상을 접하고 이거구나. 내가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자의 일종의 나르시시즘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느끼면서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세긴 한데 진중권 교수 얘기가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원래 또 좀 고집불통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는 했지만은 이념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초기에는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야당 뭐 이제 여기에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조금 외골수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훈장도 주서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는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홍범도 함도 이제 잠수함이 생기고 그랬는데 요거를 그러면 보수 쪽에서도 이렇게 봤던 시각이 전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기사들 보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무엇이 옳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자라고 해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2시 39분에 머니투데이 기사가 나왔는데 1시간 뒤에 대통령이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적 없다 또 이런 기사가 또 속보로 나와요.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는 건데 이제 대통령의 지시는 내리지 않았어도 대통령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이제 투영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1945년 뭐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고 지금 뭐 만주나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에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막대기로 그러면 독립운동합니까? 아니 그럼 총도 받아야 되고 이게 뭐 국내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반파시즘 동맹으로 이렇게 소련하고 미국하고 연합국이었어요. 그때는 반파시즘 전쟁에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주축국이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이제 들춰내는 것 자체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엔 좀 황당한 것 같아요. 독립운동에도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올해 8.15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게 뭐냐면 1948년 8월 15일 건국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이제 우리나라의 기원,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거죠. 전문에 보면은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라는 건데 이게 뉴라이트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연장 논리에서 보면은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임시정부도 인정을 안 하니까 독립군도 그냥 뭐 이렇게 무장 단체였지 이거를 어떤 뭐 대한민국의 군대 적통으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이걸 5명을 다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홍범도 장군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5명 얘기했다가 지금 홍범도 장군만. 얘기만 하는 거. 이거에 이제 마음 속내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 왜 있어? 이런 이제 생각이었다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은 빨갱이 묻은 홍범도만 치워 뭐 이렇게 지금 급조되게 이제 변조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어제 연찬회에서 협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방향이 다르니까 함께 갈 수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럼 앞으로 협치 안 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될까요? 1년 반 동안 안 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안 했고 뭐 다 간호법, 뭐 양곡관리법 다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이 뭐 이제 단독으로 추진하는 거는 특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일단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좋든 싫든 뭐 인간적으로 하든 그렇게 역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이미 협치를 안 하겠다라는 기류는 확실했는데 그거를 이제 말로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십자군 전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군 전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이슬람 뭐 이런 무리들하고 어떻게 같이 섞여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십자군 전쟁했던 사람들 그런 이제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큰일이다. 저는 그냥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이게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뒤에 좀 이제 예산안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나라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념 논쟁하고 지금 1 더하기 1은 또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싸워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이제 본인의 확신을 얘기를 하신 건데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과학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깎는지 이것도 뒤에 좀 얘기를 하겠고요. 아니 그 우려가 국민들이 있잖아요. 예. 우려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 없고 그런 장기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안전하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수입하게 될 경우, WTO 제소로 갈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이런 등등등의 우려가 이게 괴담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다 이거. 아까 김종대 교수님은 심리적 분단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이미 심리적 분단,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에서의 네. 이런 이념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우려되고요. 굉장히 이제 SNS의 발달, 뭐 유튜브의 발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대통령제의 양당 체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저쪽 당을 진짜 싫어한다,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비율이 양당에서 다 증가를 해가지고 거의 지지자들은 60%예요. 네. 이게 옛날에는 한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트럼프하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닮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의 이제 그거 중에 QAnon이라는 음모론자들이 있었어요. 지지자들 중에서.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은 QAnonymous라는 건데 아마 이제 qualified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내가 보안 등급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다 봤다. 네. 뭐 중요한 국가 기밀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워싱턴에 있는 이런 적폐 세력들, 오래된 이런 정치인들이 다 해먹고 있더라. 소위 말해서. 그리고 아동들 납치해가지고 성매매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물들지 않은 게 정치권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트럼프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이권 카르텔 적폐들을 깨고 이 워싱턴 정치를 구원하리라. 이게 이제 QAnon이라는 약간의 그런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 사고관이고 세계관이거든요.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거기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나머지 다 정치인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이권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적폐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 오늘도 이권 카르텔 얘기했습니다. 네,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제도적인 안정성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서로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단 얘들이 이제 파시스트와 무슨 민주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이쪽도 정당인가 집권할 수 있고 우리도 잡을 수 있고라는 거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제도 관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에서 이게 출발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정 안 하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이제 내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인정 안 하잖아요. 상대방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그거 야당 언론 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심리적인 진짜 내전 상태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그거 단순히 국민 분열이 아니라 지금 뒤에 말씀드린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게요. 지금 예산안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돈을 흥청망청 써서 긴축 기조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연찬회에서 어제 했던 발언들도 이게 다 예산안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사실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흥청망청인지 여부는 이제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쓴 거냐 이를테면 GDP의 3% 정도를 더 썼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를 더 썼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일본도 9% 쓰고 우리나라가 쓴 비용이 너무 작았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때 뭐 이런 뭐 논란도 있고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이제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돼요. 100%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46%인가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에 속해요. 물론 무한히 이렇게 뭐 재정 건전성이 안 좋게 이제 확장
재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무조건 이게 문제를 이제 씌울 것이냐 뭐 이런 뭐 좀 논란들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연차 내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덕담 같은 거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메시지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들이 안 왔을 때는 그냥 대통령 덕담 같은 게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조해서 잘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런 건데 뭐 온갖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꺼내놓고 지금 일파만파 좀 파장을 일으키고 참 피곤하다. 내년도 예산안이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보다 2.8%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거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 많이 늘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돈이 안 거쳐요. 세수가 안 거쳐요. 기재부가 올해 8월 초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전반기에만 40조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그 세수 펑크가 지금 뭐 올해 80조, 뭐 10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안 거쳐요. 근데 왜 세금이 안 거치냐? 감세를 해서 안 거쳐요.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에 이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개인별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근데 근로소득자 하위 35%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위에 사람들만 싹 감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저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6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규모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세율도 20%에서 10%로 낮춰줬어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승계를 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세수가 펑크가 났죠. 부동산 세제 완화해가지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인당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전에는 473만 원이었는데 276만 원으로 줄어서 이게 1조 원 정도 또 펑크 났어요. 그리고 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이런 걸 다 깎았거든요. 근로소득세만 21.6%가 늘어났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산 가진 사람들은 돈 다 깎아주고요. 열심히 우리 같이 우리 앵커처럼 저처럼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자 감세가 있으니까 지금 세수가 펑크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제가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수출 11개월째 감소되고 있고 물론 이게 국제 경제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지표가 안 좋죠. 중국이 장기 침체에 이제 빠져들고 부동산 지금 위기에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오히려 확장 재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계속 추경 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세금을 지금 깎아줄 때냐. 아니 1년에 아무리 뭐 감세도 좋은데 80조 원 100조 원씩 하면은 이게 결국 다 빚내야 되거든요. 이거 결국은 지금 한은에서 지금 땡겨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제 일종의 리볼빙 같은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한은에서 한 달에 지금 30조 원씩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또 안 한다고 하고. 국채 발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결국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은 최소 펑크는 안 나게 세금은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이게 장기 침체 소위 말해서 일본형의 장기 침체 지금 늪에 빠질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올해 지금 1% 지금 한은에서는 1.4%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IB 그러니까 국제 8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올해 1.1%다. 내년에도 1%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1%대가 두 번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수치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는데 지금 경제 위기 대참사 지금 직전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진짜 위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예산안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안 얘기하면서 얘기한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권 카르텔의 철퇴를 맞은 게 지금 과학기술정통부의 지금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이거든요. 처음에는 13.9% 깎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16%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5조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태어나서 33년 동안 처음이에요. R&D 예산이 줄어든 게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할 때는 과학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R&D가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정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민간에서 돈 되는 거는 연구는 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길게 가야 되는 거. 당장 성과가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연구, 그리고 기초과학 연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이거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삭감을 했느냐?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복지 깎으면은 당장 노인분들 화나요. 네. 야, 그 지금 노인연금 뭐 이런 거 깎을 거야? 그러니까 못 깎아요. 그리고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보수 진영을 달래기 위해서 국방부 예산도 못 깎아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SO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업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SOC를 안 하면은 지금 실업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못 해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뭐냐? R&D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끽소리도 못하는 이런 데들 거 이제 깎는 건데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금 성명 발표하고 지금 국가 파괴행위다 지금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과학기술계가 이게 맞는 방향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뭐 이럴 때는 막 굶어가면서도 뭐 이렇게 애들 유학 보내고 막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지금 뭐 R&D 예산 더 투자하고 그게 보수의 가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수가 맞나요? 이게? 사이비 보수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R&D까지 깎고 과학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그러면서 지금 자유촌영맨 뭐 이런 거 예산 새마을 운동수 기념 사업회 이런 데 예산은 또 늘렸습니다. 몇십억씩.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슈퍼컴퓨터가 8월 24일 날 지금 절반가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멈췄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0%만 가동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1988년에 슈퍼컴퓨터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에요. 전기료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3억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좀 대통령실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고 지금 만들어서 지금 10억 원 지금 써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번에 보니까 7천억 원 정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대응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슈퍼컴퓨터가 안 들어가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더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 현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 연찬회에서 협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해놓고 이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협치할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탓할 생각만 있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도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둘 중에 경중을 따지겠냐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훨씬 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건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차피 야당이 반대를 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내년 총선이 분기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당 내에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지지층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개혁보수 뭐 이준석계 말고 나머지 지금 단단한 요 35%에서 균열이 생기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이러다가 다 죽겠다라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아마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든 뭐 다른 식으로든 뭐 변화가 생기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내년 4월까지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계속 십자군 전쟁하고 선전하고 경제는 계속 어렵고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아니 이권 카르텔 소부장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막 108개 사업 구조조정하고 그러는데 아니 소부장이 이권 카르텔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권 카르텔 아닌 게 뭐가 있나요? 정말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예. 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